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등식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등식에는 두 가지 이 등호를 포함한 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등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정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는데, 항등식은 x값에 관계없이 x값에 어떤 값을 넣어도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은 거, 이것을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방정식은 x값에 의해서 좌변과 우변이 참이되기도 하고 등호가 성립하기도 하고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것, 그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은 어떻게 한다고? 항상 참인 겁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같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항등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x에 대한 항등식이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이 x값에 상관없이 ax 플러스 b는 0인데 이 값에 상관없이 항상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x값에 상관없이. 그러려면 이 a값도 0이 되고 b값도 0이 되면 항상 0이 돼요. 그쵸? 너무 쉽죠, 그쵸? 그래서 a 값도 0, b 값이 0이 되면 야, 네가 무슨 값을 갖든 간에 이건 0 만족한다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항상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너는 너랑 같으면 되고 너는 너랑 같으면 되잖아. 그치? a 프라임하고 a, b 프라임하고 b가 같으면 돼요. 자, 2차 식에서도 마찬가지야.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x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면 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a, b, c가 다 0이 되면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수가 똑같으면 돼.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으면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 문제가 x에 대해서 뭐래? 항등식이래.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x에 대한 항등식. 그럼 x의 제곱이 있으면은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항상 0이 되고 싶으면 이것도 0, x의 제곱의 개수도 0. x의 개수도 0, 상수항도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0이 되려면 a는 1, 이 값이 0이 되려면 b는 마이너스 2, 이 값이 0이 되려면 c는 3. 이렇게 되면 항상 0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항등식이 되고 싶으면 이거랑 이거랑 개수 같아야 돼. 그러면 b는 1이 되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x가 없죠. 그럼 a가 0이 되면 돼. 그쵸? x의 개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a는 0이 되면 되고, 상수항끼리 같아야 된다고. c 값이 6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요 값을 만족을 하면은 항등식이 되더라라는 거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항등식에는 문제를 개수비교법,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개수비교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여기가 2x의 제곱 플러스 뭐 3x 플러스 c야. 그래서 이 개수끼리 같아지는 거, 이렇게 개수를 비교하는 것을 개수비교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수치대입법은 x값에 미지수 값에 어떤 값을 적절하게 대입해서 우리가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을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모든 x값에 대해 성립해야 돼요. 어떤 의미의 그 값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고요. 어떤 값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된다. 이런 말이 문구에 나오면 그거는 항등식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자, 수학 문제에서 지문에서 뭐가 나온다고? x값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해서, 임의의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하여, 이런 것은 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 문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